첫 달에는 한 4,300만 원까지, 그리고 세 번째 달에는 4천만 원까지로 수기로도 직접 브랜드 상품도 유통을 해봤고. 안녕하세요, 마켓을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 오늘 드릴 내용은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은, 제가 그래도 이제 국내 유통을 좀 오래 했었었고, 지금은 다른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이제 구매 대행이라는 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마켓 알려준 남자를 보고, 또는 내가 기존에 해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또는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또는 내가 진로를 좀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보시고서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현재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이제 하지만은 제가 현재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유통 오프라인에서 이제 조금 이제 오랜 경험도 있고, 구매 대행도 했었었고, 사입 유통, 병행 수입, 명품, 그래 브랜드 상품 유통, 여러 가지를 다 해본 결과 좀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수기로 등록을 해서 첫 달에는 한 4,300만 원까지, 그리고 세 번째 달에는 8천만 원까지로 수기로도 직접 브랜드 상품도 유통을 해봤고, 현재는 사업자 36개로 구매 대행을 이제 대량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최적화된 게 더 좋은 건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구매 대행과 국내 유통. 이게 뭐죠? 국내 유통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옛날부터 20년, 30년, 40년 전부터 있었던 유통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오뚜기의 진라면을 가지고서는 유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직접적으로 유통 제조까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직접 오뚜기를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라면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첫 발은 당연히 이 진라면이라는 상품을 가지고서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1,500원에 팔린다라고 하면은 내가 1,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그러면은 이만큼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겠죠. 예전 방식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지금도 이게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움직이던 게 지금은 이제 인터넷,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근데 이 국내 유통의 장점이자 단점은 지금 딱 명확하게 브랜드 상품이고, 진라면이라고 하는 오뚜기라는 브랜드 회사의 진라면이라고 하는 특정 브랜드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격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1,500원에 파는 1,400원에만이라도 내가 구매를 해서 판매해서 100원이라도 남는다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무조건 오뚜기라는 회사에서 직접 가지고, 거기가 제일 저렴하면은 가지고 오는 거고, 근데 직접 이제 하청을 받지는 못하죠. 이제 1차 벤더든 2차 벤더든 유통은 어디서든 저렴하면은 가지고 와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거를 구매를 해놨는데 시장 가격이 내가 1,400원에 사왔는데 갑자기 1,300원으로 가격이 시장 가격이 무너져.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고들은 마이너스를 보면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국내 유통은 그래도 조금 손해를 보고서는 팔면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외에서 상품을 내가 이만큼 구매를 해서 왔어. 근데 이게 다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카메라 성능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혼자 찍으려고 하면은 이게 각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셀카봉이라는 걸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광각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셀카를 찍는데 내 핸드폰으로 찍더라도 여러 명이서 같이 찍을 수 있는, 또는 고프로라는 영상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어디 가더라도,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이 셀카봉보다는 이런 개인 장비 또는 내 휴대폰. 근데 예전에 내가 이런 걸 몰랐어. 셀카봉이 시장에서 죽은 상품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2,000원, 3,000원에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싼데? 시장에서 10,000원, 20,000원인 거야. 내가 이거 사다가 팔면 괜찮겠네 해가지고 이거를 뒤늦게 산 거야. 또는 예전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상품별로 막 종류별로 막 다 사놓은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찾지 않아. 그럼 이거는 할인해서도 팔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뭐 이거 2,000원에 줄게 사세요라고 해도 안 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국내 유통의 무서움이 이거예요. 그래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저렴해도 한 번에 이만큼 살 수가 없는 게 시장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는 소비자들의 이제 이런 선택을 받지 못할까봐 이게 국내 유통의 제일 무서운 게 이 재고예요. 결국에는 돈이죠. 그래서 국내 유통의 최대 단점이자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장점은 분명하죠. 시장 가격을 보러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아니 그러면은 마켓을 알려주는 남자처럼 무조건 구매 대행이 최고인가요? 최고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국내에서 유통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안전하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당장 구매 대행 해야 되나요? 구매 대행을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 나라 거를 하느냐. 이 나라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구매 대행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장점이자 단점이 뭐 여러 가지 뭐 지식재산권이나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심화해가지고 심도 있게 제가 다룰 테니까 그런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어느 나라 거를 구매 대행을 해서 해외 구매 대행을 해서 유통하는 게 훨씬 더 낫나라고 이제 문의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각 나라별로 뭐 특장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예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이키 신발을 굉장히 많이 유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도 구매 대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선택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나이키 신발이 있어요. 이게 20만 원짜리예요. 요거는 2만 원짜리 마우스예요. 어떤 거 유통하시겠어요? 당연히 나이키 신발 유통하시겠죠. 20만 원짜리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 20만 원짜리는 한 컬레 이 신발 하나를 팔면은 5천 원이 남아요. 근데 이 2만 원짜리 마우스는 판매를 하면 똑같이 이 2만 원짜리 마우스도 5천 원이 남아요. 어떤 걸 판매하시겠어요? 당연히 이거 하신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이 이거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나이키 신발은 5천 원이지만 그래도 한번 판매를 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판매가 되긴 돼요. 5천 원밖에 안 남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저라면은 당연히 그 2만 원짜리. 근데 중국은 이쪽은 최소 마진율이 20%가 넘어가요. 근데 브랜드 상품은 20만 원짜리 5천 원 남으면 얼마예요? 그 3%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상품은요. 마진율이 보통 3%에서 많이 남으면 한 10% 정도? 또는 명품도 구매 대행을 저도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뭐 에르메스나 뭐 샤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유통을 하는데 이 하이엔드 브랜드 상품들도 한 5%에서 10% 브랜드 상품보다 많이 남네? 네, 맞아요. 이런 나이키, 아디다스, 컨버스 뭐 이런 상품들보다는 조금 더 명품의 마진이 조금 더 좋은 편이에요. 근데 왜 좋으냐면은 유통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의 어떤 뭐 특정 백이 있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런 백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버킨 백이라고 해서 이게 2,000만 원짜리 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를 팔면은 200만 원이 남아요. 하실 거예요? 당장에 사야죠. 200만 원이 남으니까 이거 하나 팔면은 그냥 한 달 월급이야. 근데 문제는 이 200만 원이 남기 위해서 2,000만 원짜리를 살려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년 동안 해도 이 상품을 못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수급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런 브랜드 상품들은 그래도 유통은 조금 되다 보니까 보통 한 3%에서 10% 내외, 10%까지는 가진 않는 편이에요. 20만 원짜리 운동화 팔면은 2만 원 절대 안 남아요. 만 원 남으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아무튼가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이 최고냐? 실상 마진율로 봤을 때는 중국 구매 대행이 브랜드가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 브랜드 유통보다는 이 노브랜드 유통이 훨씬 더 마진율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쪽은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 보통 20%에서 한 40% 정도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진율은 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마진율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0에서 35% 정도의 마진율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한 38%까지 나오긴 합니다. 마켓 수수료 제외하고선. 굉장히 많은 마진율을 가져가죠. 자, 그러면은 마켓을 알려주는 남자처럼 저도 당장 구매 대행하고 싶어요. 당장 알려주세요. 네, 당장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부업부터 천천히 상품을 하나 등록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맞다. 상품을 등록하는 거 저도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좀 알려주세요. 네, 맞아요.
상품 등록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차차 저희 채널에서 이제 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당장의 큰 유통의 흐름만 맥만 잡아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을 등록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저도 굉장히 무식하게 한참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는 20시간씩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등록한다 하더라도 한 30분씩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처음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씩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20시간씩 계속 수기로 하나하나 등록을 했어요. 수기가 뭐냐?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는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기 등록이에요. 수기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A라는 사이트가 있으면은 내가 이 나이키 신발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은 이 상품의 상품명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 이미지 다운로드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데다가 하나하나 상품명도 적고 가격도 적고 이미지도 넣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는 게 수기 등록이에요. 수기 등록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노출도나 이게 한번 팔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지속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팔립니다. 단 이게 2시간, 3시간씩 들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개개인의 유통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상품이 저렴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팔면은 안 돼요. 정확하게 시장 분석을 하고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꼭 시장 분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수기 등록이에요. 왜냐면 하나 등록하는데 1시간이니까요. 근데 수기 등록을 열심히 했는데 판매가 안 돼. 그러면은 솔직히 아르바이트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르바이트는 그래도 1시간에 10,000원이라는 시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등록을 할 때 1시간에 아르바이트생이 1시간에 10,000원. 그러면 하루에 5시간씩 해서 20일 한다라고 하면은 한 100만 원은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수기는 똑같이 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기 등록은 확실한 거는 유통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반자동이라는 프로그램.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제 알려드릴 방법은 특정 프로그램을 통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챗GPT라든지 뭐 대신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챗GPT도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을 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굉장히 나의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원하는 상품을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은 한 번에 다 가지고 와줘요. 그래서 내가 상품명이 좀 이상하네? 조금 더 이쁘게 매만지고 가격은 조금 더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에 있는 거를 요거는 중국어로 되어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이쁘게 수정할까? 요렇게 해서 하나하나 업로드하는 거를 이제 반자동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장단점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가 이제 대량인데 이 대량 프로그램과 수기 등록과의 딱 중간선에 있어요. 유통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면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유통적인 능력이 굉장히 없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알바하는 것보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대량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 솔직히 이 대량 프로그램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냥 성실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대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가 이뻐서 이 마우스를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은 이 마우스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는 액션을 하면 1시간에 1,000개든 2,000개든 뭐 하루에 뭐 10만 개, 20만 개도 가지고 와요. 그러면 하루만이라도 이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내가 내 사이트, 내 마켓,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 뭐 이런 데다가 한 번에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뭐 지식재산권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좀 더 심화해서 심도 있게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대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내가 등록하는 시간은 거의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할 거는 뭐냐? 고객님들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주문 처리하거나 고객님들의 이제 컴플레인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이런 CS 이거는 다 똑같거든요. 수기로 하던 반자동으로 하던 대량을 하던 주문이 들어오면 해야 되는. 그래서 대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문 CS만 하면 된다. 이게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36개의 사업자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직원도 최소화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수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자동차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색 있게 좀 정리해가지고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양한 좀 더 고급 정보들, 오늘은 유통을 함에 있어서 어떤 거를 하는 게 더 나은가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국내에서 유통을 하는 것보다는 해외 구매 대행이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 일단은 재고를 가져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구매 대행을 해외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쁜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고급 브랜드들 뭐 이런 것보다는 실리적으로 조금 더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중국 구매 대행을 좀 추천을 해드렸던 것 뿐이고요. 중국 구매 대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등록을 하는 게 더 나으냐라고 했을 때 수기로 등록 하나하나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그냥 대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수의 상품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런 유통적인 측면을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미나고 좀 더 고급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켓을 알려주는 남자 구독과 채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